네, 안녕하세요. 언더독에서 뭉치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첫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기대도 많이 됐고 설레기도 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긴 했지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관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감독님이랑 좀 얘기를 잘 해가면서 뭉치를 잘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미 역을 맡은 박소담입니다. 저도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고 사실 저도 유기견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좀 부끄럽게도 뭔가 실천하고 있는 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읽고 목소리로 제 목소리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에 쓰셨던 그런 제가 느꼈던 묵직한 감동들을 좀 관객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다. 되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경험은 많이 없지만 아예 없지만 그래서 좋은 기회에 참여하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정말 감독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딩하는 순간부터 다른 선배님들이 너무 잘 하셔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냥꾼 역할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예,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팬으로서 감독님의 팬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 영화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넙죽 넙죽 받아들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그 더빙은 처음인데 정말 애니메이션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특히 그 경수 씨도 그렇고 소담 씨도 그렇고 너무 좋은 배우들과 또 훌륭하신 성우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작품 만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 이제 기자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항상 첫 질문이 나오기가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할까요? 네? 제가 질문할까요? 아니요, 제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경수 씨한테 네.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그 배우들이 더빙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했거든요. 뭐 리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밌었던 게 처음에 전체 녹음을 했어요. 가이드 녹음을 배우 성우분들 다 모여서 열 몇 명이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부스가 없어가지고 음악 녹음 부스에 마이크를 막 동원해가지고 같이 녹음하고 그 다음에 개별 녹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호흡,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호흡은 이제 그림 다 완성된 다음에 후시 녹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막 달리고 뛰고 막 할 때 뭐 그다음에 뭐 감정 이런 것들 넣을 때 호흡을 막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녹음을 했는데 경수 씨 경우는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고 뭐 영화도 찍고 막 그러는데 항상 올 때마다 얼굴이 항상 밝고 건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디렉션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늙은 아저씨 입장에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피부도 너무 곱고 그래서 그 건강의 비결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이요. 네. 제 건강의 비결은요.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뭐 패스트푸드나 그런 어떤 인스턴트 말고 몸에 건강한 거를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평소에 그리고 네, 운동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세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세 분 다 그 이번에 목소리 연기 처음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연기랑 좀 어떻게 달랐는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더빙 처음 해봤는데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이게 목소리로만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였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전달이 좀 많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소 연기랑은 좀 많이 다르게 목소리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과장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이 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써 있는 그 시나리오에 이 정도 감정선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했던 부분들보다 좀 더 과장되게 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아직 이런 작업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닐까, 혹시 조금 과하게 느껴지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정말 정확히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걸 붙여놓고 들어보니까 감독님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감독님이랑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두 배우분이랑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을 소리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실사 같은 경우는 제가 움직이면 그게 바로 액션이 되는데 이거는 그 소리로 그 액션을 나타내야 돼서 그 수위를 조정하는 게 좀 약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감독님 아까 다른 배우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감독님은 그 수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애니메이션을 많이 해보셔서 그래서 그 감독님의 그 디렉션을 믿고 조금 야 이건 좀 오버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니까 그 수위가 딱 맞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 그러니까 그 수위를 잡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요. 뭐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일반 애니메이션에 비추어서 굉장히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사실주의적인 영화 애니메이션 치고는 그런 거여서 진짜 그 수위 지점을 같이 찾아내는데 좀 쉽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판타지 애니메이션 막 그래서 과하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막 사실적으로 하면 너무 담백해서 좀 분위기가 안 살 수도 있어서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배우들이 그걸 알고 이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또 알아서 그 지점들을 또 잘 찾아가 준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여기 있고요. 영화 따뜻하게 잘 봤고요. 두 감독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이 영화가 녹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싱크로율도 더 높게 느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하셨던 이유랑 또 직접 해보시니 어떠셨는지 또 어떤 강점들 다른 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10분 얘기해도 되죠? 저는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발전하고 성공하려면 정확하게 가족 영화, 어른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여야 된다고 기획서부터 작심을 하고 했는데 그러려면 그 여러 가지 퀄리티, 뭐 내용, 메시지 다 좋아야 되지만 애니메이션 연출 부분에 있어서 그 감정 연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디즈니 픽사에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연기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감정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들의 선녹음을 했고 그런데 마당을 나온 암탉 때는 그 콘티 그림을 보고 이제 배우들이 녹음을 하시다 보니까 그 콘티 그림에 이렇게 좀 따라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유롭게 자기 연기를 못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그림 없이 그냥 그야말로 시나리오만 갖고 선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캐릭터를 구축해내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연기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 녹음할 때 촬영을 했어요. 녹음 부스 안에서. 그래서 그 감정 연기를 하는 얼굴도 이렇게 참고로 해서 해가지고 립싱크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얼굴의 감정 연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름 립싱크율도 굉장히 좋고 감정 연기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기자님.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전유진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하나는 일단 배우분들은 가장 공들여서 촬영한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건 이제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관객들에게 어떤 평가, 반응을 들으면 가장 기분이 좋으실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배우분들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들인 장면을 굳이 이렇게 저는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목소리로 더빙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사들을 다 공들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럴 때 왜 디렉션을 주고 싶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한테 언더독이 어떤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냐면, 저는 반려견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강아지들로 인해 좀 희망과 좀 그런 어떤 용기 있는 도전을 하는 행복함,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대사도 많았지만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호흡 연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표현을 해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속에 많은 감정을 이렇게 품고 그거를 크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로 이 친구의 이 분함이 다 전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 부분을 찾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어떤 영화로 관객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냐면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키우는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반려견이 저에게 그냥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힘을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언더독에 나왔던 모든 친구들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굉장히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 스스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보러 오셔서 많이 웃고 또 치유 받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 액션, 전 대사는 많이 없고 액션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결투 장면에서 호흡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예, 과호흡이 와가지고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힘들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길 원하냐면, 약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춥잖아요. 예, 추운 날 퇴근하고 딱 집에 갔을 때 따뜻한 아랫목에 고구마, 그 다음에 따뜻한 이불, 그런 온 가족이 덮을 수 있는 따뜻한 이불과 고구마 같은 그런 드라마였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춘백 감독님, 네, 두 분 감독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작품은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 그 타겟 대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에이지를 높게 성인층으로 설정하고 갔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성인과 아이들이 다 같이 재미있게 즐기는 그런 영화로 기획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애니메이션이고 어른이 즐길 수 있지만 또한 아이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수 씨랑 박소담 씨랑 제가 약간 그 녹음 부스에서 자주 들락거리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중간에 막 그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막 디렉션을 주고 하는데 나는 몰랐는데 남이 하는 거 못 봤으니까. 근데 굉장히 많이 들락거린다고 나중에 그 녹음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면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해주려고 그러면 벌써 경수 씨 같은 경우는 네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한마디 딱 꺼내면 아 감독님이 왜 들어왔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다 알아가지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나중에 네 다시 해볼게요. 뭐 이랬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연기자들이 굉장히 이거를 잘 이해하면서 영화의 충분한 이해력을 갖고 같이 녹음을 한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창작자들이나 뭐 뮤지션들이나 다 비슷한 압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낸 앨범, 뮤지션의 경우에 앨범보다 더 좋은 앨범을 내고 싶은 것처럼 마당을 나온 암탉보다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관객도 마당을 나온 암탉을 능가하는 그런 관객과 함께 이 영화를 맞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 마이크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뭐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뭐 지브리나 뭐 헐리우드의 픽사,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뭔가 그들을 떠올리면 딱 그들의 색깔 혹은 그들이 추구하는 뭐 주제 이런 게 되게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팬들이 있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그 감독님께서 좀 추구하시는 색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뭐 목표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슷하겠지만 저는 어린이와 함께 보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판타지, 모험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예술적 가치, 오락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영화로서의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사회적 가치로서의 영화 문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당도 그랬고 이번에 언더독도 그렇고 저희 영화는 제가 봐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저희 영화 앞뒤로 이제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계속 개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결이 다른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과 그것의 가장 기본이 굉장히 사실주의 영화이다. 저는 계속 사회적 가치를 갖고 가는 사실주의 애니메이션을 계속 추구할 것 같고요. 언더독 2도 지금 기획 중에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얘네들이 그 사람이 없는 그곳에 넘어가서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또 다른 현실적인 벽들과 난관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또 어떻게 또 뚫고 나가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갈까? 이거를 사실적으로 또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네, 이춘백 감독님도 예, 덧붙여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이 같이 작업한 지가 뭐 한 지금 25년 정도 돼가지고 서로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오성윤 감독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저도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2D 그림이 주는 그런 맛을 계속 선호하고 그걸 좀 더 다듬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처음 3D를 도입해서 캐릭터 3D 애니메이션과 2D인 배경을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따뜻하고 감성적인 그런 2D 이 스타일의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도 우리들만의 그런 따뜻하고 감성적인 2D 그림스러운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걸 계속 만들게 될 것 같고 또 가능하면 한국적인 거 그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동양화적인 그런 느낌의 그런 배경 그림을 많이 좀 추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양화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외곽선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그렇지만 동양화 같은 경우는 외곽선이나 이런 게 약간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변 배경과 물체가 이렇게 약간 혼연일치된 약간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뚜렷한 명암이 아니라 아주 은근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명암의 그런 스타일 그런 게 좀 더 그림의 맛을 낼 수도 있고 또 동양화적인 그런 느낌도 더 낼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음 작품도 계속 거기를에서 더 한 걸음 요번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아트웍을 아마 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의 박희아 기자입니다. 저 경수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돌 출신의 배우로는 좀 이례적으로 어쨌든 여태까지 쌓아온 필모그래피 자체가 좀 특별한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북한군 병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공교롭게도 이번에 처음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데도 유기견 역할을 맡은 게 됐어요. 혹시 본인의 이런 역할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본인을 끌리게 하는 요소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그런 정확한 기준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작품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읽고 지금 옆에서 벌어지는 일들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감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품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한테 좀 에너지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좀 희망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저는 뭐 기준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가고 그런 거에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고유진입니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그 마당을 나온 암탉도 공장식 사육 얘기가 있고 이것도 개공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평소에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셔서 이런 식의 작품을 계속 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배경을 그 처음에 개들이 있던 데가 아현동 그 재개발지구 거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이랑 또 DMZ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제가 저를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 안에서 살고 있던 아이가 그 가치가 다인 줄 알았던 아이가 더 다른 가치, 더 큰 가치, 깊이 있는 가치를 찾아 나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 좀 어리숙해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언더독이 사회적 약자라는 뜻으로 제가 그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살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탈출해서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들이 뭐 다른 동물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다 공통적인 기본 욕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이 제가 관심이 많고 예, 계속 해나가고 싶은 얘기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자님 질문에 그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가 사람이 생명을 포함한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 동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자꾸 그 본질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연희동 재개발과 그 DMZ를 설정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이제 처음에 설정을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러니까 언더독이라는 그런 사회적 약자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가장 외곽으로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런 개들이 그런 저기 폐가 마을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그런 그곳을 이제 우리 아지트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점점 더 쫓겨가고 또 나중에는 오히려 그거를 쫓겨가는 신세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능동적으로 자기의 행복의 땅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담아내고 싶어서 과연 사람들이 없는 이 한반도에서 그곳이 어딜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결국 DMZ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지금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또 뭐 지뢰 위험도 아주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서 그 항상 그런 반공 교육에 이렇게 억눌려서 교육을 받았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그 철조망을 넘어서 그 DMZ를 찾아가는 그런 설정으로 이렇게 좀 그 당시 할 때는 되게 파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죠. 네. 저희 영화 원래 개봉인 목표가 재작년이었나요? 그래서 사실 예 굉장히 이게 6년 7년 전에 이제 횟수로 7년 전에 기획된 거니까요. 그때 시나리오 쓸 때만 해도 이 엔딩이 굉장히 센세이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많이 좀 약해졌죠. 저희 영화 키워드가 이 말이 좀 조심스럽네. 저희 영화 키워드를 잡은 게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막 짱아랑 이렇게 논쟁을 하고 마지막에 뭉치도 그 키워드를 기억하고서 그 자기도 난관을 겪어서 자기 깨달음을 갖고 나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아주 경수 씨의 그 울림 있는 소리로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더빙에 마음이 안 담기면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들리거든요. 그런 좀 무게 있는 대사는. 근데 경수 씨는 굉장히 그 울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 공간 사람이 없는 그곳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그런 상징성을 그 키워드의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내가 살고 싶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자유의 공간일 수 있는 역설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굉장히 무게를 크게 두고 만들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조금, 감사합니다. 어제가 약간 지치면서 지금 취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도경수 배우님이랑 박수단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귀여운 반려동물 지금 키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 참여하시면서 또 반려동물에 대한 또 감정이 또 남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에게 그런 반려동물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진짜 반려견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고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반려동물이 저한테 주는 의미는 뭐 한 가족이고, 그리고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나리오 이제 초반에 보면 밤이라는 인물이 뭉치에게 특히나 아주 호의적이지 않고 좀 조금은 이 친구를 계속 멀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는 뭉치에게 감정이입이 너무나 많이 돼서 혼자 눈물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정말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가끔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 괜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도경수 씨 말처럼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 모두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눈 마주칠 때마다 요즘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발 오래 살아줘 라고. 그래서 모두가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그럼 마지막 질문 소담 씨 경우는 그 자기의 과거를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쭉 가는 부분 있잖아요. 회상 장면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경험과 마음을 막 담아서 나레이션이 좀 길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듣는 귀가 이렇게 마음이 확 느껴지는 대목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대목이.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부터 그 와주신 기자분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이랑 저희 영화의 관전 포인트 같은 거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버려진 개가 그 버려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인을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개가 제발 좀 답답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영화를 사실 만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주인공들이 그런 스스로의 삶을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 인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사실 그런 스스로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대부분 보면.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그런 걸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를 통해서. 저는 짧게 뭐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 제가 미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른 가만 있어봐. 뭐라지? 어른도 가서 보여드려.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가정.
아 맞다. 아 제가 오늘 말이 많아가지고 보통 유아 어린이 애니메이션 이제 인데 어른도 볼 수 있는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 영화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기획서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 영화는 어린이도 볼 수 있는 가족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저희 영화 보시고 새해에 뭔가 용기 있는 희망, 뻔한 얘기지만 전 영화가 어떤 미래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희망과 용기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영화 언더독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새해를 이제 행복하게 시작하면서 영화 보시고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도 느끼고 영화관을 나가시면서 웃는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사람들도 저희들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고 하하호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저희 집도 뭐 어머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저희 부부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이 영화를 보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작 마담을 나온 암탉 때도 그 주제를 놓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부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 영화를 소재로 많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번 영화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온 가족이 오셔서 재밌는 영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례 정리되는 대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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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분들은 잠시 저쪽 이쪽으로.